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서지원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최원진 원장입니다. 오늘 또 망막에 대한 주제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맞습니다. 전에 망막이 눈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망막 박리, 저희 병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진료하고 있고 치료하고 있으며 또한 수술도 가능한 망막 박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갈까요? 망막 박리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환자분들이 급증하고 있는 질환이 망막박리인데요. 노화뿐만 아니고 고도근시에 의해서도 망막박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박리라는 거는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인데요. 망막 밑에 물이 쌓이면서 망막이 떨어져 나가는 거를 망막박리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망막 박리의 종류도 있죠, 원장님? 네, 망막박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 열공성 망막박리가 있습니다. 안구를 채우고 있는 유리체라는 조직이 액화됨으로써 망막을 당기고 이를 통해서 주변의 망막이 견인되고 찢어지는 경우 망막에 열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열공을 통해 응축된 유리체가 들어가는 경우에 망막이 떨어지고 이어서 망막박리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는 견인성 망막박리로 당뇨망막증이나 포도막염에서 유발하는 견인막에 의해서 망막이 잡아당겨지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맥락막 망막병증과 같은 질환에 의해 망막 밑에 삼출물이 쌓이면서 생기는 삼출성 망막박리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열공성 망막박리, 견인성 망막박리의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응급질환에 속합니다. 그러면 망막 박리의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망막이 잡아당겨지고 찢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이 있는데요. 우선 그 구멍을 통해서 망막 세포들이 유지가 되고 날파리가 날리는 비문증 등의 증상이 보이거나 망막 주변 견인을 통해서 빛이 번쩍인다는 광시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한 망막 박리의 진행 범위에 따라서는 커튼 치듯이 시야가 가려 보인다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최 원장님은 망막 수술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술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망막 박리의 수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막을 통해 유리체를 제거하고 망막에 접근하여 수술하는 유리체 절제술과 직접 공막을 눌러서 수술하는 공막 돌융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리체 절제술은 점압 마취만으로도 마취가 되는 반면에 공막 돌융술의 경우에는 그 범위가 넓은 경우 전신 마취를 통해 수술을 진행합니다. 저희 안과에서도 주로 유리체 절제 수술을 통해 망막 박리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리체 절제 수술은 유리체 제거를 통해서 망막에 접근하고 필요한 경우 가스나 실리콘 오일을 주입하여 망막을 제자리로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말로만 들으니까 조금 무서운데요. 눈 속에 가스나 실리콘 오일이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무서워하십니다. 저도 그 이유가 이해되고요. 일단 주입하는 가스는 특수한 가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스와는 다릅니다. 가스를 주입하는 이유는 기체의 표면 장력과 부력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기체가 물에 뜨는 성질을 이용하여 망막을 붙여주고 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방울의 표면이 망막 구멍을 막게 되면 더 이상 물이 들어가는 걸 막게 됩니다. 실리콘 오일도 마찬가지로 해가 되지 않는 소재이고 오랫동안 그 안정성이 입증되어 왔습니다. 망막 수술하고 엎드려 있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경우일까요? 특히나 이제 망막 박리 수술을 하고 가스나 오일을 주입하는 경우에 종종 엎드려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항상 엎드려 계시는 건 아니지만 가스나 오일이 물에 뜨는 성질을 이용하여 밀착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망막 박리의 위치에 따라서 종종 엎드려 계시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말라, 뛰지 말라, 머리를 많이 흔들지 말라 이런 주의사항도 당부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수술도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어도 한 달 동안은 평소보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과격하게 머리를 흔드는 행동을 삼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수술 마친 직후가 평소보다 눈이 많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수술 후 일주일 정도의 시간에는 눈에 더 신경을 써서 무리가 가는 행동을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가스 주입 환자의 경우에는 한 달간은 비행기를 탄다거나 높은 산에 오르는 것도 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망막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망막 수술을 받거나 계획하시는 분들은 해당 안과에서 더 이상 궁금한 점이 없으실 때까지 꼼꼼하게
궁금하신 점을 다 물어보고 수술 과정이나 예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망막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실력과 이해도는 물론이고 수술 전후 사항을 꼼꼼하게 안내해주고 설명해주는 안과인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과 전문의 서지원 원장이었습니다. 안과 전문의 최원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